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살짝 복습을 하고 가자. 상대성 이론에서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배울 건데, 제대로 되고 있겠지?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배울 건데, 특수란 단어 뜻이 뭐라고? 정지 vs 등속도. 등속도가 특수한 상황이라서 우리는 등속도하고 정지 이외의 것은 다루지 않는다. 정지하거나 등속운동하는 사람들을 다 관측자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니? 무슨 계? 관성계. 정지하거나 등속운동하는 모든 관찰자들을 관성계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특수상대성 이론의 이론적 배경 두 가지를 쓰세요. 서술형으로 물어본다면 뭐를 대답해야 돼? 광속 불변의 원리. 광속 불변의 원리랑 상대성 원리. 그럼 광속 불변의 원리를 서술하세요. 그럼 뭐가 돼야 돼? 어떠한 관찰자가 모아도 빛의 속력은 동일하다. 그럼 상대성 원리를 서술하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 물리량 똑같다. 지랄, 좀 빠졌네. 서술형 나올 수 있다 그랬는데 운동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 있으나 관찰자마다 다를 수 있으나 모든 관성계에서 힘에 대한 해석을 뭐라고 한다고? 그렇게 공식명칭은 아니니까 모든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마이클슨하고 몰리의 실험에서 가정은 빛을 뭐라고 가정했어? 파동이라고 가정을 했고, 이 파동은 매질이 있어야지만 전달될 것이고 매질이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파동의 속력인 빛의 속력도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 결과가 빛의 속력은 달랐어? 어떤 상황이 똑같았어? 어떤 상황에도 똑같았기 때문에 빛은 어느 방향에서나 속력이 동일하고 에테르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 이걸 확장 해석해가지고 빛의 속력은 어떠한 관찰자가 보아도 빛의 속력은 동일하다라고 해서 어떠한 방향이 아닌 관찰자를 바꿔준 게 아인슈타인이었다고 했었지. 자, 상대성 이론으로 들어갈 거야. 상대성 이론에서 첫 번째 시간 팽창이야. 시간 팽창.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는데 어떤 녀석은 운동에 대한 빛이 운동에 대한 해석이 연직 상방으로 더 위로 올라갔다가 반사돼서 내려오는 운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빛시계를 관찰한 외부 관찰자는 어떻게 돼?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상황을 관찰을 해. 이때 왕복 시간 자체가 누가 더 길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움직이기가 더 길기 때문에 시간을 관찰했을 때 똑같은 사건을 왕복했을 때는 시간이 1초, 2초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얘는 어떻게 돼?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걸 갖다가 생각을 할 때 상상을 잘 하셔야 된다고 그랬었죠. 어떻게? 시계가 몇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있는데 A 관찰자가 자기 자신의 시간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 요만큼 시간이 흘러가는 걸 갖다가 이 시계를 관찰하면 똑같이 관찰을 하는데 B는 자기 자신의 시간은 어떻게 흘러간다고 느껴져? 빠르게 흘러간다고 해서 이렇게 흘러간다고. 그래서 B가 A의 시간을 관찰하면 어떻게 된다고? 느리게 흘러간다고. 자기 자신의 시간은 어떻게 된다고? 관찰자가 B를 기준으로 했을 때 A가 관찰하면 얘가 어떻게 흘러간다고? 그거보다 더 어떻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더 조금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져. 그 이유가 뭐였어요? B시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내용 때문에. 다시 B시계. 시계요? B시계. 얘는 무슨 시간을 측정한 거야? 왕복 시간을 측정한 거야. 왕복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시간이 요만큼 흘러간 거고 얘는 왕복 시간이 어떻게 받았기 때문에 대각선은 길기 때문에 시간이 이만큼 흘러간 걸로 측정이 한 거라고. 그런데 이걸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흘러가는 것처럼 생각하라고? 1초, 2초 이렇게 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얘는 정상적으로 관찰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B이기 때문에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이렇게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하라고 그랬었지.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 건 뭐야? 날아가는 물체 안에서의 시간은 시계는 어떻게 흘러가고 천천히 흘러가고 내 시간은 어떻게 흘러간다? 빠르게 흘러간다.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일수록 속력이 더 어떻게 된다? 시간이 더 천천히 흘러가는 것처럼 관측된다. 내 시간은 그대로이고. 알겠어요? 이때 고유시간이라는 것의 정의는 원래는 뭐지만 한 장소에서 일어난 두 사건의 시각의 차이를 한 장소라는 게 중요하죠. 한 장소에서 일어난 두 시각의 차이를 뭐라고 했어? 고유시간이지만 그냥 천천히 흘러가는 게 무슨 시간이라고 해도 거의 대부분 맞아? 고유시간이야. 느리게 흘러가고 천천히 흘러가는 시간이 대부분 무슨 시간이야? 고유시간이야. 정확한 정의는 아니지만 이걸 구분해가지고 막 문제를 어렵게 내는 학교는 어디밖에 못 봤냐면 개성밖에 못 봤어요. 알겠나요?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이 고유시간일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높다는 것 정도로만 기억하셔야지 정확하게 고유시간은 아닐 수도 있어. 느리게 흘러간다고 고유시간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서로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인다고? 느리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자, 그리고 시간 팽창에 대한 얘기는 그 정도까지만 정리하면 되고, 운동 방향과 상관이 없어, 시간 팽창은. 그 다음에 길이 수축은 진행 방향과 나란하게만 수축돼서 보인다는 거야. 상상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빠르게 움직이는 이 분필은 어떻게 보인다고? 너무 수축 많이 되면 어떻게 짧아져서 보인다는 거지. 그럼 이게 정지 상태에서 측정하면 이 길인데, 빠르게 움직이면 어떻게 된다고? 짧게 측정이 돼. 그러면 더 빠르면 빠를수록 더욱더 어떻게 된다고? 더 짧게 측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우주선 타고 움직이면 우주 공간도 어떻게 된다는 상상도 하시라고? 수축된다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자, 그거 관점으로 해석을 할 건데, 이 상대성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식은 뭐 시간 팽창식 쓸 수 있어야 돼. 이거 시험 전에 다시 한번 외워보기로 해야 돼. 알겠나요? 응? 아니, 시간 팽창식 외우는 거. 로런츠 함수. V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분의 1. 이거 시험 전에 한번 외워보는, 이거 지금 안 외워도 돼. 알겠나요? 길이 수축식 L은 L제곱의 로런츠 인자 분의 1. 이것도 시험 전에 외우시면 돼요. 알겠어요? 고유는 제로가 들어간 쪽이 뭐야? 고유. 그럼 T하고 T제로는 누가 더 커? 라고 봤을 때는 얘가 더 커. L하고 L제로는 누가 더 커? 고유가 길어. 반대야. 알겠나요? 고유가 길어요. 반대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느끼시면 되는 거고, 문제 풀면서 뭐 하면 돼요? 느끼시면 돼요. 오늘 문제 풀이를 해줄 거니까. 느끼시면 되는 거고, 경신 애들 없으니까 뭐 진도를 좀 빨리 나가도 될 것 같아. 응? 자, 잘 느끼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거속시를 잘 써라. 다시 뭘 잘 써라? 거속시를 잘 써라야. 자, 문제 풀 때 우리 뭘 많이 이용할 거야? 거속시를 잘 써야 돼. 알겠나요? 정말 잘 써야 됩니다. 근데 그 거속시를 잘 쓴다는 건 관측자 기준으로, 만약에 우주선 안의 관측자 기준으로 시간 거리 측정했다고 하면 시간 거리 A가 측정한 시간 거리만은 가지고 풀어야지 B가 측정한 시간 거리를 대입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나요? 거속시는 자기 자신이 관측한 거 기준으로만 쓸 수 있어야 돼. 남이 관측한 걸 쓰지 마. 알겠어요? 자, 그걸 잘 기억해서 거속시를 잘 쓰는 게 문제 풀이 중요한 거고,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몇 번까지 풀어줬니? 24년 아예 안 풀어줬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데? 24년 수특이요? 24년 수특을 기준으로 좀 풀어줬을 것 같은데? 수특이 아니라 저거 마더텅. 저거, 24년 마더텅 프린트에 3번 문제하고 4번 문제 안 풀어줬었어? 와. 니네는 진짜 진도 조금밖에 못 나갔구나. 그래서 저번 시간에 다 나갈 때까지 수업한다고 막 얘기했던 것 같아. 자, 봅시다. 3번은 문제를 볼게요. 1, 2번은 동시성의 상대성 관련이라서 지금 안 푸는 거야. 알겠나요? 자, 1, 2번. C를 향해 같은 방향으로 운동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C의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거울에서 반사되어 되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A와 B에서 측정을 하면 각각 TA, TB이다. 자, 그러면 A가 관측했을 때, 다시 누가 관측했을 때? A가 관측했을 때 C는 어느 쪽으로 움직여? C가 보았을 때 A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A가 볼 때는 왼쪽으로 움직이지. 이거 대답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 어려운데? 심각하다. 알았어, 기다려줄게, 최대한. 다시 이 상황 그림은 누가 보았을 때 기준으로 그려준 거야? C가 보았을 때 기준으로 그려준 거야. 그럼 A가 보면 C는 왼쪽으로 N쪽으로 움직이는데 몇 C로 움직여? 0.9C로 움직이는 거고, B가 보았을 땐 그럼 C는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왼쪽으로 얼마 움직이는 거야? 0.7C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이때 B식에 왕복하는 거, B식에 뭐 하는 거? 왕복하는 요 B식의 왕복의 경로를 잡을 때 이걸 그려서 푸는 거야. A가 볼 때는 어떻게 그릴까? A가 볼 때는 진행 방향 쪽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판단하시는 거고, B가 볼 때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느리니까 이렇게 움직인다고 판단하는 거야. C가 자기 자신이 B시계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왕복하는 거야? 이렇게 왕복하지만 A가 볼 때는 이렇게 왕복한다는 걸 유추를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B가 볼 때는 노란색으로 왕복한다는 걸 유출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왕복 시간이 누가 더 길어? 라고 하면 당연히 누가 더 길어? A가 관찰했을 때가 더 길어. 길이를 시간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이 왕복 거리를 시간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속 C. 이때 누가 움직이는 속력이야? 전부 다? 빛이 속력이니까 얘는 둘 다 어떻게 해야 돼? 다 똑같으니까 상수값이지. 거리가 길수록 시간이 어떻게 해서 많이 흘러간 거야. 알겠나요? 많이 이동했다는 건 많이 흘러간 거야.
시간이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10초 정도 흘러가고 얘는 5초 흘러가고 얘는 뭐 2초 정도 흘러가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잠깐 여기 이제 걸린 시간을 했는데 걸린 시간을 A에서 측정한 거야. 다시 뭐에서 측정한 거야? A에서 측정한 건 요 경로, B에서 측정한 건 노란색 경로야. 알겠나요? C가 바라본 경로는 요거야. 자, C 길이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길이는 B에서 측정할 때하고 A에서 측정할 때를 비교를 하래. 그러면 측정한 사람은 관찰자야. 알겠나요? 측정한 사람 누구야? 관찰자야. 어떠한 상황에서 측정한 사람 자기 자신은 멈춰 있고 다른 놈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A가 볼 때는 0.9C로 움직이고 B가 볼 때는 몇 C로 움직여? 똑같은 상황 7C로 움직인다고 보는 거지. 그러면 길이 수축이 일어날 거야. 누가 더 길이 수축이 많이 일어나? 빠를수록 짧아진다고 그랬지. 그럼 누가 빠르게 느껴져? A가 보았을 때가 더 수축이 많이 돼야 돼. 그러면 A에서가 더 짧아야 된다는 거지. 틀렸네? 대답 잘했는데 나중에 시험 전에 선생님 상대성이라 아무것도 모르겠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네가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야. 지금 네가 대답해놓고도 시험 근처 가면은 다 모르겠다고 하는 특징이 있어. 근데 이 정도만 풀자 이거는 4시간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많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광원에서 방출된 빛의 속력은 누가 보아도 어떻게 돼? 똑같이, 누가 보아도 똑같이. 다시 A에서가 더 짧으니까 얘는 틀렸고. 자, TA는 이만큼 시간이고, TB는 이만큼 시간이야. 누가 더 많이 흘러갔어? A가 더 많이 흘러갔지. 그럼 TA가 더 큰 거야. 거리랑 시간이 비례하는 거죠. 이게 지금 TA, TB가 빠르게 느리게를 물어본 거야? 많이 흘러갔냐를 물어보는 거야? 많이 흘러갔냐를 물어본 거야. 알겠나요? 누가 더 많이 흘러갔냐를 물어본 거야. 누가 더 많이 흘러가? A가 더 많이 흘러갔지. 길이를 시간으로 볼 건데. 알겠어요? 기억? 상상하세요. 똑같은 길이를 0.9C로 움직이는 거랑 0.7C로 움직이는 거랑 누가 더 수축이 많이 된다 그랬어? 그래. A가 볼 때가 0.9C로 더 많이 수축됐단 말이야. 좀 더 짧아 보이는 거지. 뭐 스타워즈야 이거는. 날아가는 물체의 길이는 상상으로 푼 거야. 나 하나의 물체의 길이, 고유 길이, 정지 상태의 길이를 고유 길이라고 하는데 가장 긴 길이야. 날아가면 어떻게 돼서 보인다고? 수축돼서 보여. 0.9C로 날아가 똑같은 우주선이 0.9C로 날아갈 때랑 0.7C로 날아갈 때랑 누가 더 짧아? 0.9C가 더 짧아. 그거 물어본 거야 이거. 알겠나요? 네, 0.9C일 때가 더 짧다. 자. 4번을 보자. 똑같은 문제인 것 같아. 아, 위에 거 풀었으니까 니들이 똑같은 문제야. 3번을 풀었으면 4번을 풀 줄 알아야 돼. 성준이가 대답해 줄 거야. 멋지게. 네. 그럼 맞으면 박수를 쳐줄게. 똑같은 문제인데 뭐. 사 4번. 자, 그럼 봅시다. 나도 바로 풀지 않고 나도 푸는 과정을 볼게. 이렇게 풀었나를 잘 보세요. 똑같이 풀었나를. 자, A가 볼 때 A가 측정할 때 작대. 무슨 시간이? 왕복 시간이. 다시 무슨 시간이? 왕복 시간이. 되돌아올 때 왕복 시간이. 좀 줄여서 왕복 시간이 A가 측정할 때가 작대. 왕복 시간 어떻게 움직여? 작으려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야? 맞죠. 왜 이렇게 움직여? C가 보았을 때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A가 볼 때는 반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렇게 왕복되는 거야. 그런데 B가 볼 때는 더 길대. 왕복 시간이 길다는 얘기, 움직인 거리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더 길다는 거지. 누가 더 빠르니? B가 더 빠르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네. 알겠어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겠어요? 왕복으로 물어봤잖아. 왕복을 그려버리세요. 그럼 끝나는 거야. 자, 그러면 길이 있고 시간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겠어요? 왜 길이 있고 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무슨 속력이 동일하게, 빛의 속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면 광원에서 방출된 빛의 속력은 어떻게 돼? 둘 다? 같죠? 항상 같은데. 자, VA, VB 누가 더 빠르다는 거 판단했어? B가 더 빠르다는 거 판단했어. 맞네. C가 측정할 때 B 시간은 A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빠를수록 천천히 가고 느리게 간다 그랬어? 누가 더 빨랐어? B가 더 빨랐으니까 C가 보았을 때 B가 더 빨랐으니까 B이 느리게 간다. 맞네. 그럼 답은 몇 번이 돼요? 4번. 맞았네.
자, 그래놓고선 시험 전에 선생님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게 네가 하는 일이잖아, 보통. 그게 걱정, 이등급 했잖아요. 걱정이다, 걱정. 이등급 했잖아요. 걱정이라고. 누가 뭐래? 걱정이 된다고. 풀었던 문제를 모르겠다고 막 징징거리고, 영상 좀 보라고. 이 영상 찍어놨는데도 보라고 해도 안 보고. 너무 많아요. 쌓이면은 잡을 수가 없어, 이게. 아니, 네가 판단했던 기억을 되돌려, 다시 떠올리라고. 자, 정재인은 철수에 대해서, 영희하고 민수가 움직여. 영희는 민수한테 레이저까지 쏘고 있대. 철수가 측정한 민수의 속력은 0.9시래. 민수가 볼 때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대, 영희가. 그럼 얘는, 자, 철수가 보았을 때 기준으로 누가 더 빠른 거야? 미리 여기 영희가 더 빠르겠죠? 얘는 0.99C 뭐 이런 식으로 빠른 거야. 알겠나요? 뭐 0.98C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자, 고유 길이가 같다는 건 뭐야? 고유 길이가 같다는 건 자, 영희가 탄 우주선, P 우주선이라고 하자. 민수가 탄 우주선, Q 우주선은 철수가 있는 지구에서 볼 때 두 길이가 정지 상태로 보았을 때 길이가 어떻게 된다고? 같다는 거야. 그 얘기는 영희가 본 자기 자신의 길이, 민수가 본 자기 자신의 길이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거야. 자, 지구에서 측정했을 때 정지 상태의 우주선 PQ를 바라보았을 때 둘 다 100m 정도 됐다고 치면, 둘 다 몇 미터 정도 됐다고 치면 100m였다고 치면 둘 다 몇 미터야? 100m였다고 쳐. 그럼 영희가 보았을 때 자기 자신의 우주선 움직이니? 안 움직이죠. 그러면 철수가 보았을 때 P 우주선 안 움직이니까 100m이듯이 영희가 볼 때 자기 자신의 우주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100m야. 영희가 볼 때는. 누가 볼 때가 중요해. 그냥 100m가 아니야. 누가 볼 때 기준으로? 영희가 볼 때 기준으로 100m야. 그럼 민수가 볼 때 자기 자신의 길이도 몇 미터라는 얘기야? 100m야. 안 움직이니까. 그런데 철수가 보면 움직이지. 네. 그럼 빠를수록 길이 수축이 어떻게 돼야 돼? 짧아져. 많이 돼야 돼. 응? 그렇죠. 그럼 얘는 10m 정도로 보이는데 얘는 뭐 한 20m 정도로 보이는 거야. 알겠어요? 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얘가 더 빠르기 때문에 더 수축이 많이 돼야 돼. 이런 것들을 꼭 안 쓰더라도 이거는 그냥 문장 읽으면서 스르르르 문제가 풀릴 정도까지 연습하셔야 돼요. 알겠나요? 네. 너무 고민하지 않고 풀릴 정도까지 연습을 해보시고 잘 안 되면 선생님하고 토론하듯이 계속 연습을 해야 돼. 이거 상대성리로는 극복을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알겠나요? 토론하듯이 선생님이랑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고유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세 가지를 해석할 수 있어. 철수가 있는 지구에서 만약에 얘가 뭐였다고 하면 지구였다면 지구에서 P 우주선하고 Q 우주선의 길이가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지구에서 아직 출발 전에 측정한 두 길이가 같다는 거야. 그럼 어떤 상태에서 같다는 얘기야? 정지 상태로 바라보면 두 길이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거야. 그럼 영희가 볼 때도 정지 상태고 민수가 볼 때도 무슨 상태야? 정지 상태니까 이 문제를 꼭 이 문제를 푼다는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이렇게 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고. 영희가 본 자기 자신의 우주선, 민수가 본 자기 자신의 우주선은 안 움직이니까 여기서 측정한 게 100m라면 여기도 영희가 측정할 때 몇 미터고 100m고 민수가 측정할 때 100m야. 하지만 철수가 보면 둘 다 뭐 하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 무슨 수축돼서 보여야 돼? 길이 수축돼서 보여야 돼. 근데 길이 수축이 누가 더 많이 이루어져? 누가 더 빠르다는 걸 판단했어? 영희가 더 빠르다는 걸 판단했기 때문에 더 수축이 많이 돼야 돼. 그럼 얘는 한 10 정도로 줄어들었고 얘는 한 20 정도 줄어든 거야. 그리고 민수가 본 영희 줄어든 비율하고 영희가 본 민수의 줄어든 비율이 어떻게 돼야 돼? 다시 민수가 본 P 길이 수축된 비율하고 영희가 본 민수 길이 수축된 정도는 같아야 돼. 왜? 서로 어떤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해? 똑같은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얘 아까 전에 0. 몇 C로 봤어? 99C로 봤지? 그럼 얘는 0.9C지? 그러면 민수 입장에서는 0.09C로 다가오는 거고 얘가 보았을 때는 0.09C로 왼쪽으로 다가오고 오른쪽으로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수축 비율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서로 같게 생각한다고. 누가 관측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해석해서 답까지 골라봐. 그러면 2번. 자 보자. 민수가 측정할 때 레이저 광선의 속력은 영희가 빠르다? 아이 모든 빛의 속력은 어떠한 관찰자가 보아도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돼. L1하고 L2는 철수가 측정할 때와 영희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 잠깐만.
철수가 측정할 때 철수가 측정할 때 얘하고 철수가 측정할 때 0이와 민수의 우주선 길이구나. 그럼 다 무슨 수축돼야 돼? 길이 수축돼야 돼서 아까 전에 말했지만 10, 얘는 몇으로 보인다고? 20으로 보인다고. 둘이 똑같지가 않죠. 그럼 누가 더 길어? 얘가 더 길다는 것도 판단하셔야죠. X. 자, 철수가 측정할 때 0의 시간이 민수의 시간보다 느리게 하는 건 왜 그런 거야? 빨라서. 답은 몇 번이 돼야 돼? 2번.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이 없게 이거 푸는데 오래 걸리면 안 돼. 알겠나요? 진짜 어려운 건 상대성의 이론에서 어려운 건 동시성의 상대성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다시. 어려운 게 오늘 배울 무슨 성의 상대성이라고? 동시성의 상대성이기 때문에 이 파트를 어렵게 느껴 하시면 그러면 상대성 이론은 너무 힘들어요. 알겠나요? 이 파트가 쉬워져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건 문해력 문제야. 다시 무슨 문제야? 문해력. 문장을 똑바로 읽을 수 있느냐가 중요해. 내 개념은 되게 쉬워. 똑바로만 해석하면 쉬운데 이게 한글 해석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애들이 가끔씩 있더라고. 자, 읽어보았나요? 그럼 L1은 뭐야? 0이가 측정한 길이야. 그럼 얘 움직이고 있어? 정지해 있어요? 움직이고 있죠. 이거 우주선이 움직이지 에런이 왜 움직이니? 벌써 이거 틀렸잖아. 이건 문해력 문제라고. 이렇게 줬다는 거야, 니들은. 다시 0이가 볼 때 PQ 길이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0이에 대해서 뭐한? 정지한 PQ인데 왜 움직인다고 판단하냐고. 오케이. 이거 봐. 문장을 똑바로 해석 못하니까 어려워지는 거라고. 문해력 문제란 말이야. 다시 0이가 볼 때 PQ 길이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리고 안 움직여. 근데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누가 더 큰지는 몰라. 그리고 철수가 측정한 건 무슨 길이를 측정을 했대? P의 길이를 측정을 했고, 민수가 측정했을 때 누구의 길이를 측정했대? Q의 길이를 측정을 했는데, 두 길이가 어떻게 돼서 보여? 수축돼서 보이는 게 같대. 그러면은 에런이 좀 더 길어야 되는데. L1이 길어야 되니? L2가 길어야죠. 이거 어려워지네요. 혼지체 어려워지네요. 다시 봐봐. 빠르니까 기계 수축이 일어나는데. 얘 0이가 본 거는 수축되기 전 길이야. 다시 이 해석 능력이 떨어지니까 0이가 측정한 L1, L2 길이는 수축되지 않은 고유 길이야. 수축되지 않은 길이를 뭐라고 해? 고유 길이. 정지 상태의 길이를 무슨 길이라고 한다고? 고유 길이야. 근데 누가 더 큰지 모르지만 민수가 측정한 에러는 철수가 측정한 에러는 L1은 무슨 수축돼 있어? 0.6C로 움직여서 길이 수축돼 있어. 그래서 L''으로 바뀌어. L1 프라임으로 바뀌었다고 하자. 그 다음에 민수가 측정한 P라고 하자. P는 길이 수축돼서 L1 프라임. Q는 길이 수축됐는데 어떻게 돼? L2. 뭐가 되는 거야? 프라임이 되는데 얘를 둘이 어떻대? 같대. 이게 문장 해석한 거야, 그냥. 푼 게 아니라 문장을 해석한 거야. 여기까지 아예 푼 게 아니야. 그런데 얘는 철수가 보면 몇 C로 움직이니? 0.6C로 움직이고 얘는 몇 C로 움직여? 0.8C로 움직인단 말이야. 0.6C로 움직이고 얘는 0.8C로 움직여. 그러면 빠를수록 길이 수축이 잘 일어나는 거지. 졸라 많이 수축해서 얘랑 같대. L차가 더 길어야 돼. L2가 더 길었어야 된다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문장만 제대로 해석하면 풀리는데 첫 문장부터 틀려. 써져 있는 문장부터. 마음이 급해서 문장을 똑바로 못 읽는 상황이 생기는 거야. 이제 대학교 공부 같은 경우는 되게 방대한 분량을 이제 공부를 하잖아. 마음이 급할수록 더 해석이 더 안 돼. 알겠나요? 예. 마음이 급할수록 해석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돼? 천천히 읽어야 돼. 대신 시간이 어떻게 돼야 돼? 많이 들어가야 돼. 요즘 그래서 대학생들 공부 많이 해, 조금 해. 많이 해. 옛날하고 달라. 1번이면. 자, 그러면 가상의 길이를 뭐 예측을 한번 해봤을 때, 수축된 길이가, 그냥 둘 다 몇이야? 60 정도 60 정도로 보자. 수축된 길이 60이라고 봤을 때, 누가 더 수축 많이 됐으니까, 0.8C가 수축이 더 많이 됐으니까, 얘는 100이라고 보고, 얘는 한 80 정도 됐나 보지. 80이 60 수축됐고, 100이 60 수축됐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응? 자, 그러면 L2는 누구보다 더 길다, L1보다 더 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철수가 측정할 때 P와 Q의 길이는 같다라고 했는데, 철수가 측정을 한번 해보자. 다시, 누가 측정을 해보자고? 철수가 측정을 해보면, 이 P 길이는 어떻게 됐어? 수축됐고, 그 다음에 Q 길이는 수축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근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가상이 뭘 집어넣고 풀어봤어? 길이를 집어넣고 풀어봤단 말이야. 이거 집어넣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해야 돼? 틀리지 않게 해주는 뭐가 되는 거야? 스킬이 돼버려. 그럼 정확한 숫자야? 크기 비교만 되는 가상의 숫자야? 가상 숫자를 집어넣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야지만 실수를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단한 내용을 밑에 보기 보다가 보면 까먹어. 그날 선생님 저는 까먹은 적 별로 없는데요? 그치, 평소 연습 때는 안 까먹어도 시험 당일 되면 정신줄 딴 데 두고 푸는 경우 되게 많아서 까먹는 경우도 많아. 내가 푼 거를 이렇게 풀었었는데 왜 답이 이렇게 됐지?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풀 때 뭘 집어넣고 풀어보는 습관이 중요해. 숫자를 집어넣고 풀어보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왜? 뭘 방지하기 위해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판단한 걸 문제 풀고 기억 니은 보기 보다 보면 다시 판단한 내용이 어디 있는지 다시 또 풀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막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가상의 경우를 뭘로 생각하라고? 숫자를 집어넣고 푸는 상황이 생긴 숫자를 풀어보고 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어느 정도 해서 문해력이 길러지면 이쪽 상대성 이론의 문해력이 길러지면 이걸 써 안 써? 누가 이렇게 써 하면서 푸니? 이렇게 풀어. 선생님 같은 경우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알겠어요? 자, 수축된 길이가 둘이 똑같대. 다시 무슨 길이가 똑같대? 수축된 길이가 똑같대. 그럼 정지상태 길이는 똑같지가 않겠지. 수축된 길이를 갖다가 수축된 길이를 그냥 잡는 거야. 60, 60 잡을 거야. 수축된 길이를 몇으로 잡을 거야? 60으로 잡을 거야. 그럼 얘는 수축이 많이 됐으니까 그냥 아까 말했듯이 얘를 몇으로 잡아버릴 거야? 0이가 본 얘 길이. 수축이 안 됐으니까 몇으로 잡을 거라고? 100. 0이가 본 얘 길이는 몇으로 잡을 거라고? 그냥 80. 왜? 수축이 더 조금 일어나고 많이 일어났어? 빠르니까.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철수가 모았을 때, 다시 뭐가 모았을 때? 철수가 모았을 때 몇인 거야? 60인 거지. 철수가 모았을 때 몇인 거야? 60인 거지. 그럼 철수가 모았을 때는 얘 길이 수축돼서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진행 방향이 수직으로 길이 수축되지 않아. 그러니까 철수가 보면 몇으로 느껴져야 돼? 100. 그럼 니은을 풀 때 틀릴 가능성이 없겠지. 자, 그러면 L2하고 L1 내가 숫자로 바꿔버렸으니까 숫자는 L2가 몇이야? 100이고 L1은 얼마야? 80이니까 숫자를 읽어버리면 돼. 내가 판단한 숫자를 읽어버리면 된다고. 맞아. 철수가 측정할 때 P와 Q의 길이는 같다라고 돼 있는데 철수가 측정할 때 P의 길이는 100, P의 길이는 60, Q의 길이는 얼마? 100이 되기 때문에 같지 않고 누가 더 길어? Q가 더 길어. 알겠어요? 숫자 60이고 얘는 100이기 때문에 영희가 측정할 때 철수의 시간이 민수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아니지. 누구의 시간이 더 느리게 가야 돼? 민수의 시간 더 빠르니까 더 느리게 가야 되는 거니까 틀렸죠. 이렇게 얘는 숫자를 집어넣는 스킬을 한번 써봤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크기 비교만 되는 숫자면 다 되는 거야. 자, 8번은 또 똑같은 문제니까 한번 풀어봐. 문해력 문제야, 역시. 참, 요번 마더통이 좋은 게 비슷한 문제끼리 세트 돼 있어. 문제를 똑바로 읽고 풀어. 이번엔 주어가 답을 얘기해 볼 거야.
똑같은 문제라고 했는데 위에 문제를 이해를 못했으면 이 밑에 문제도 이해를 못하는 거고 위에 문제를 이해를 잘했으면 밑에 문제 잘 푸는 거야. 주호는 답이 안 나왔어? 왜 안 써? 써가면서 풀어야 되는데. 아까 말했지만 숫자를 집어넣고 써가면서 풀어야 되는데 그 이해를 못한 거야. C가 모았을 때, 다 이렇게 C가 모았을 때 이 길이 얼마로 보인대? L로 보인대. C가 모았을 때 얼마로 보인대? 0.8L로 보인대. 그러면 C가 모았을 때 얘는 L로 보이고 C가 모았을 때 흰색을 쓴 게 전부 다 누가 본 거야? C가 모았을 때 기준으로 쓴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가 문해력 해석이지. 이건 그냥 완전히 그냥 너무 쉽게 눈에 보이는 거라서 안 써도 되겠지. 웃기지 마, 써. 그래야지 보여. 문제를 풀 때. 자, 이제 나왔어. 관측자 A. 자, A가 측정한 광원에서 P 사이. 다시 A는 광원에서 P까지 거리만 측정을 했어. 근데 얘가 측정을 했잖아. 얘가 측정한 요 L 길이 수축돼서 보일 거야. 자, 요번에는 Q가 측정한 누구야? B가 측정한 누구의 거리야? 요 0.8L 길이. 다시 A는 요 길이 본 거고 B는 요 길이 봤는데 둘 다 뭐 돼서 보일 거야? 움직이니까 수축돼서 보일 거야. 그런데 두 길이 어떻게 된대? 똑같은 문제 아니야? 위에도 똑같은 문제야. 니들 이거 똑같은 문제라고 인식이 안 되면 너희들은 한글 능력이 젬병이라서 문제를 못 풀어, 이건. 이거는 상대성이라는 문제가 아니야. 한글 능력의 문제가 생기는 거라서. 그럼 둘 다 몇 L로 볼 거야? A가 본 이 길이는 얼마로 볼 거야? 0.6L 정도로 보면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수축됐으니까. 왜? 얘도 수축됐으니까. Q가 본 얘 길이는 몇으로 볼 거야? 0. 몇 L? 6L. 그러면 누가 더 수축이 많이 됐어? A. A가 더 수축이 많이 됐지. 수축 많이 됐으면 빨라야 돼. 빨라야 돼. 뭐가 문제인데? 왜 도대체 다른 문제로 인식되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면서 푸는지 모르겠어. 얘가 빠른 녀석이고요. 어떤 녀석이야? 느린 녀석이구나. 얘는 어떤 녀석이구나? 느린 녀석이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광원에서 빛이 나는 속력은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죠. A가 측정할 때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A가 측정을 하지. 광원과 P 사이의 거리는 몇 L로 보여? 0.6L로 보여야 되는 거니까 L보다 어떻게 돼? 짧아야 되겠지. C가 측정할 때 A의 시간은 C가 측정할 때 누가 더 빨리 움직여? 얘가 빠른 녀석이 더 천천히. A가 더 어떻게 해야 돼? 느리게. 더 느리게 간다. 왜 다른 문제로 인식되고 왜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니들 이게 익숙치 않은 것 같은 경우는 영상 반복해가면서 계속 따라가. 알겠어요? 풀이 방법을 따라서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미온에 대한 설명이 하나 나와 있어요. 미온 설명까지 하지 않았니? 안 했어요? 자, 미온 설명해 줄게요. 특수상대성 이론이 증거야. 다시 미온은 뭐의 증거라고? 특수상대성 이론의 증거입니다. 미온 실험은 미온 해석은 특수상대성 이론의 증거인데, 자, 핵반응 시에 미온을 관측을 할 수 있대. 그럼 미온이 뭔데요? 미온은 이거 적을 필요 없어. 너희들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배웠어? 저거 배웠지. 빅뱅 과정 배웠죠. 네. 빅뱅 과정에서 처음에 에너지로만 존재했던 입자들이 우주가 갑자기 큰 폭발에 의해서 공간이 퍼져나가면서 에너지가 주변 공간으로 흩어지게 되면 온도는 어떻게 해야 돼? 떨어져요. 떨어지겠지. 에너지가 집중돼 있는 게 온도가 높고 퍼지면 당연히 나눠 가지니까 에너지가 그만큼 공간 자체의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온도가 줄어들겠지. 온도가 낮아지면서 쌍생성 쌍소멸에 의해서 입자들이 탄생을 해. 그때 탄생한 입자는 뭐야? 기본 입자하고 매개 입자가 있어. 네. 기본 입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라는 뜻이고 매개 입자는 힘을 매개하는 입자라는 뜻이야. 한마디로
너와 나 사이에 중력 작용하고 너와 나 사이에 전자기력 작용할 수가 있거든? 응? 거기에 서로 힉스 입자라는 중력자라는 녀석을 주고받고 그래서 중력이 나타난대. 새로운 세상 얘기 같지? 새로운 세상 얘기야. 중력자라는 입자, 모든 힘들은 입자를, 이 입자를 주고받으면서 나타난대. 외울 필요는 없어. 알겠나요? 그 다음에 너하고 나하고 전기를 가진 녀석하고 자기장을 가진 녀석들끼리 서로 광자라는 걸 주고받고, 광자 비단이에요? 맞아. 광자라는 것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전자기력이 나타난대. 그 다음에 양성자하고 중성자 사이에, 긍정기적 위력. 글루온이라는 녀석이 작용을 해서, 서로 그걸 주고받으면서 강한 핵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베타 분계가 일어날 때 W 보손이랑 Z 보손에 의한 힘 때문에 베타 분계라는 힘을 일으키는 녀석인 약한 핵력이 나타날 수 있대. 브리트웨어. 옛날에 통합과학에 나왔던 거야. 와. 옛날 통합과학에.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나왔던 거야. 그래서 6개의 4개의 입자가 존재해. 그러니까 자연계에 존재하는 6가지 기본 힘이라고 하거든. 아니, 4가지 기본 힘이라고 하거든. 6개의 입자 때문에 나타나. 6개의 입자를 주고받으면서. 자, 그 다음에 기본 입자는 뭐하고 뭘로 나눠지는 거. 이제 요즘 통합과학은 이것만 다르지. 옛날 통합과학은 이것까지 다뤘어. 자, 어쨌든 기본 입자는 쿼크하고 뭘로 나눠져? 전자. 경입자로 나눠진다고 해. 쿼크 6종하고 경입자 몇 종이 있어? 6종이 있어. 근데 니들 경입자를 잘 안 다루더라고. 요즘에. 쿼크만 다루더라고. 경입자도 다루게 되면 경입자는 아주 작은 입자, 제일 유명한 입자가 뭐야? 전자, 뮤온, 타우라는 입자가 있어.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때 나오는 뮤온이 여기 경입자에 들어가. 쿼크 말고 되게 전자만큼 작은 입자야. 근데 얘가 핵반응 실험에서만 관측됐었대. 다시 무슨 실험에서만? 핵반응 실험에서만. 근데 얘가 핵 분열할 때 빡 하고 어떤 하나의 에너지가 질량결선 에너지가 쌍생성을 통해서 뮤온하고 뮤온이 반입자가 태어나. 그런데 뮤온하고 뮤온 반입자는 다시 충돌해서 다시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잠깐 나타났다 사라진대. 다시 다 필요 없어. 핵반응 시 다시 무슨 반응 시? 핵반응 시 정지 상태에서 실험을 하면 핵반응 시 뮤온이 나타났다가 뮤온이 뭐 했다가 나타났다가 소멸한대.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소멸되는 시간이 10의 마이너스 4승초부터 10의 마이너스 6승초까지 다양하더래. 이걸 뭐라고 해? 뮤온이 고유 수명이라고 해요. 다시 뮤온이 무슨 수명이라고 해요? 정확한 건 아니야. 이 정도 시간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뮤온이 무슨 수명이라고 한다고? 고유 수명이라고 합니다. 고유 수명이라고 합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핵반응 실험에서만 관측됐던 뮤온이 과학기술력이 뭐 하다 보니까? 증가하다 보니까 핵 반응 이외에도 뮤온이 탄생하는 걸 관측할 수 있었대. 어디에서? 학교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없나? 니들 안 나가니? 안 나가니? 어디에서 관측되냐면 지구, 대기권. 대기권 몇 킬로미터야? 42만. 1000km 정도를 대기권이라고 보거나 무한대까지를 대기권으로 보거나 둘 중 하나야. 1000km를 대기권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고 이론상 무한대일 가능성도 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잠깐 있는데 주로는 이거야. 1000km 정도를 대기권으로 봐. 알겠어요? 그런데 대기권 상층부 맨 위에 꼭대기에 부분에서 우주에서 돌아다니는 굉장히 에너지가 큰 감마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알파 입자가 막 움직이면서 꽝 때려주는데 헬륨 원자핵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성자나 양성자 따위들이 고속으로 움직여가지고 꽝 때려준다든지 이걸 갖다 코스믹 레이라고도 하고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이라고도 해요. 알겠나요? 그런 애들이 지구로 들어와서 대기권에 있는 상층부에 있는 공기 분자들이랑 어떻게 돼? 충돌을 하면서 뭐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걸 발견했어? 뮤온이 발생한다는 걸 발견을 했어. 근데 이게 대기권의 최상층부 한 100km 정도 내외에서만 발생을 했대. 발생 지점이. 알겠어요? 응?
그리고 뮤온이 발생을 했어. 관측을 한 거야. 알겠어요? 뮤온이 발생한 걸 관측을 한 거야. 근데 얘가 움직일 때 최대 0.99C 정도 움직이더래. 빛의 속력이 거의 뭐해서? 근접해서 움직이더래. 0.88C도 있고 0.6C도 있고 되게 다양하지만 빛의 속력이 어떻게 돼서? 근접해서 발생을 하더래, 뮤온 자체가. 응? 그러면 이 수명 동안만큼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수명까지밖에 못 나타나니까 이 수명이 이 정도밖에 못 사니까 최대로 이동 가능한 거리는 얼마 미터 정도 될까? 몇 킬로미터 정도 될까? C가 얼마가 돼? 3 곱하기 10의 8제곱이지만 5제곱 킬로미터 단위니까 킬로미터 퍼 세크 정도 되지. 맞아요? 10의 8제곱 미터 퍼 세크는 10의 5제곱 킬로미터 퍼 세크가 되지. 그럼 뮤온이 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건 10의 마이너스 6승초 말고 10의 마이너스 몇 승초 대입하면? 4승초 대입을 하면 그러면 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몇 킬로미터 정도 되는 거야? 30킬로미터.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몇 승초를 곱하면 4제곱초를 곱하면 새끼새끼 없어지고 움직일 수 있는 최대 이동 가능한 거리 몇 킬로미터야? 30킬로 정도밖에 못 움직여.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고유 수명 동안은 움직여서 이론상으로는 지표면에 도달할 수가 없어야 돼. 그런데 지표면에서 관측된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서술하세요. 방대성. 그 두 가지로 서술하세요. 첫 번째, 지표면 관찰자 입장에서 지표면에 뮤온이 관측될 수 있는 이유를 지표면 관찰자 입장에서 또 하나는 뮤온의 입장에서 혹은 뮤온과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는 관찰자 입장에서라고 표현해. 뮤온의 입장에서 혹은 뮤온과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는 관찰자 입장에서 뮤온의 입장에서 혹은 뮤온과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는 관찰자 입장에서 그러면 지표면 관찰자 입장에서는 저 새끼 야 원래 이만큼 살아야 되는데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지만 느리게 흘러가지만 얘는 어떻게 돼? 빠르게. 고유수명이라는 게 고유시간이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고유시간보다 관찰자의 시간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더 많이 흘러가서 수명이 어떻게 됐어? 길어졌어. 무슨 팽창 효과에 의해서? 시간 팽창 효과에 의해서. 원래 10의 마이너스 4승초 살아야 되는 녀석이 10의 마이너스 1승초, 10분의 1초 동안 살아있어.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야. 알겠나요? 효과에 의해, 시간 팽창 효과에 의해 수명이 어떻게 됐어? 길어져서. 다시 수명이 어떻게 돼서? 길어져서. 라고 대답하면 돼요. 땡땡. 그럼 뮤온의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될까? 뮤온과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는 관찰자 입장에서 혹은 뮤온의 입장에서는 빛의 속력 근접해서 날아가면 어떻게 돼서 보인다고? 공간 자체가 어떻게 돼서 보인다고? 수축. 무슨 효과에 의해서? 길이 수축 효과에 의해서. 대기권 길이가 어떻게 된 거야? 짧아진 거야. 짧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야? 시간 팽창 효과에 의해, 길이 수축 효과에 의해. 여기까지 써주기만 해도 맞게 해준다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알겠나요? 응? 서술형이니까 잘 대답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회에서. 자, 위원회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답을 골라봐. 이 문제. 오번 그 다음에, 맞아. 맞아. 5번이 답이네요. 멋진데, 시험 전에만, 선생님 다 모르겠어요. 존나 어려워요. 그럴까봐 걱정이지, 뭐. 분명히 다 어렵게 안 날 것 같은데요? 다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씨. 자, 이 문제는 철수가 보았을 때, 이 빗검축이 영희가 보았을 때 위로 갔다 왕복하겠죠? 근데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데 철수가 볼 때는?
이렇게 움직인대. 이 왼쪽 대각선이 아니라 오른쪽 대각선으로 움직인대. 그럼 우주선이 진행 방향 어느 쪽이야? 비방향인 거야. 알겠어요? 비방향 맞고 철수가 측정할 때 광원과 검출기 사이 거리는 이렇게 물어봤는데 광원과 검출기 사이 거리 운동 방향이 수직으로는 길이 수축되지 않는다. 운동 방향 수직으로는 길이 수축되지 않는다. 영희가 측정할 때 L이면 누가 보았을 때도 L이야? 철수가 보았을 때 L 이다가 들어가야 돼. 보다 작다가 아니라 이다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검출기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검출기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거속시야. 시간은 뭐분의 뭐야? 시간은 뭐분의 뭐야? 속력분의 뭐가 돼야 돼? 거리. 제발 거속시를 풀어. 알겠어요? 그러면 속력은 무슨 속력으로 움직여? 빛의 속력 C분의 거리는 L이야? 죽는다. 광원에서 검출기까지 거리 물어본 거야? 빛이 진행 거리 물어본 거야? 강원에서 검출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인데 빛이 진행한 속력이면 빛이 진행한 거리를 대답해야지 왜 광원에서 검출기까지 거리야? 여기서 무대력이 중요한 거야. 광원에서 빛 검출기까지 거리는 말 그대로 바닥에서 천정까지 실험을 하든 안 하든 바닥에서 천정까지 거리란 말이야. 근데 빛이 어떻게 움직였어? 바닥에서 천정으로 움직였어? 대각선으로 움직였잖아. 그래서 따라서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L보다 어떻게 돼야 돼? 크다가 들어가셔야 돼요. 따라서 C분의 L보다 크다가 답이야. 와, 이걸 빡이네. 그러면 이 문제도 세트야. 거속시를 존나게 잘 써야 되는 12번. 11번의 업그레이드 문제가 12번이야. 야, 문제 너무 좋아. 장난 아니야. 두 개 문제가 항상 세트로 있네, 지금 보니까. 똑같은 문제 패턴인데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 12번. 풀어보세요. 11번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12번도 풀겠죠. 이거 봐. 수식이 하나도 없어. 에휴. 좀 전에 내가 그냥 풀었니? 빛이 진행 방향을 화살표로 그림 그리고 거기다가 뭐를 써주고 풀었는데 봐봐. 푸는 거 보면 산수밖에 안 나와. 자, 철수가 보았을 때 영희가 0.5시로 간대. 그럼 영희가 볼 때 철수가 탄 우주선이 몇 시로 가야 돼? 그럼 0.5시로 가면 바닥에서 출발한 빛도 어떻게 움직여야 돼? 이 영희가 본 거 다 주황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각선으로 움직여. 그러면 이렇게 풀었는데? 그러면 바닥에서 여기 천정까지 빛이 진행한 거리는 천정까지 거리는 h야. 얘도 봤을 때. 근데 빛이 진행한 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h보다 어떻게 돼야 돼? 크다. 그래서 따라서 이 길이는 h보다 어떻게 된다? 크다. 자, 그럼 보자. 빛이 이동한 거리 바닥에서 천정까지 거리 물어보는 게 아니지.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P에서 Q까지 거리는 어디 위치에서 어디 위치까지, 바닥에서 천정까지 거리, 뭐 우주선 앞에서 끝까지 거리를 물어보는 거면 그냥 그거 길이 수축 관점에서 그냥 대답하는 거고, 빛이 진행 거리 말 그대로 빛이 진행 거리야. 자, 빛이 이동한 거리는 h이다. 아니, h보다 어떻다? 크다. 그러면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누가 움직였어? 빛이 움직였으니까 빛이 움직였고 빛이 진행한 거리를 대입해야지. 그럼 C분의 H보다 어떻다? 크다. 맞네. 크다. 그러면 이건 틀렸고 얘는 맞네. 디귿. 이때 여기는 디귿이 이제 문해력의 이제 키포인트인데 이거 증명 과정에서 어떻게 했어? 빛이 천장에 닿을 때까지 우주선 딱 피타고라스 정리될 때까지만 움직인다고 했었지. 기억나니? 그러면은 빛이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보라색도 이만큼 움직이는 거야, 우주선도. 알겠어요? 그러면 요 길이를 h보다 크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요 보라색 길이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니? 뭐라고 대답해야 돼? 속력 곱하기 시간. 다시 뭐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럼 누가 움직인 거리야, 이거? 우주선 움직인 거리니까 우주선의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누가 바라본, 영희가 바라본 우주선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0.5c에다가 t가 여기서 다시 한번 둘이 이렇게 가는데 c분의 h보다 어떻게 돼야 돼? 크다가 들어가야지. 이 시간하고 이 시간이 어떻다고 했으니까 똑같았으니까 따라서 얘는 어떻게 푸는 거야? 0.5c 곱하기 c분의 h보다 어떻다? 크다. 그럼 cc가 없어졌으니까 2분의 1 h보다 어떻게 된다? 크다가 들어가야 돼. 와, 뭐야 이거? 거속시를 졸라게 잘 써야 된다는 얘기지. 알겠어요? 별표 쳐놓으라고 그랬죠? 알겠어요? 다시 한번 이 시간하고 이 시간이 같아. 니은에서는 요 올라가는 시간을 구한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올라가는 시간을 구한 거라고. 그럼 그 시간 동안 누구도 움직였다고? 보라색 우주선도 움직이는 시간도 똑같다는 해석을 할 줄 알아야지만 문제를 푼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이 여기서 구한 시간을 밑에다 대입해서 속력 곱하기 시간을 대입하면 지금 내용이 나온다는 거지. 알겠어요? 자, 별표 쳐놓으라고 했습니다.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틀리면 바보.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이따 배울 동시성의 상대성이 더 어렵거든. 그럼 이건 쉽지. 풀다 보면 다 똑같은 문제야. 말을 지금 해석하는 걸 안 들은 거지, 제대로. 얘는 누가 움직였어? 얘는 누가 움직였어? 우주선 속력 곱하기 시간 아니야,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얘기를 지금 한 번 얘기했고, 2번 정도 얘기했어. 자, 이해 안 가는 건 그냥 바로 질문할 생각 하지 마시고, 영상 좀 봐라고. 알겠어요? 예. 영상 좀 봐. 니네 반 위주로 지금 영상 대부분 다 찍고 있잖아. 그러니까 니네들이 대답했고, 니네들이 나랑 수업했던 내용 위주로 먼저 복습을 좀 해봐. 알겠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니들이 판단한 걸 까먹는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런 문제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24번이야. 다시 이런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몇 번이라고? 24번이야. 수능 난이도예요? 이런 문제 패턴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야. 24번, 25번은 좀 쉬운데 말이 좀 길어서 내가 풀어줄 건데, 어쨌든 24번을 해야 되는데 니들이 한번 읽어봐. 이 문제도 잘못 풀면 바보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위에서 아까 풀었던 비슷한 패턴인데,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뭘까요? 판단이 헷갈리면, 다시 뭐가 헷갈리면? 판단이 헷갈리면, 너 몇 번 보냐? 24번 보라니까? 23번은 동시성의 상대성인데, 아직 배우지도 않았는데, 24번 풀어야 되는데. 24번. 문제도 안 읽었어. 내가 좀 24번 보라니까. 고유 길이가 같다는 거네. 아니네. 디귿 내용 같은 거 풀려면 그냥 풀 수 없어요. 저거 비교가 어려운 문제야. 다시 뭐가 어려운 문제야? 비교가 어려운 문제야. 비교가 어려운 문제는 아까 전에 어떻게 풀려고 그랬었을까? 숫자 넣고. 그렇지! 가상의 숫자를 집어넣고 풀어버려야 돼. 안 그러면 비교가 너무 어려워서 나중에 디귿 정도 풀 때는 헷갈려서 풀기가 힘들어. 판단으로 풀다 보면 자신감도 떨어져. 알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얘는 뭐야? 숫자를 과감하게 집어넣고 판단해보는 거야. 비교가 가능한 크고 작은 것만 판단하면 돼. 알겠어요? 그럼 첫 번째 문장. P가 관찰할 때 우주선 AB 길이는 같아. 근데 수축돼서 같은 거잖아.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자, 그냥 적어놔. 그러면,
P가 보았을 때 AB는 길이가 같고 수축돼서 같은 거야. 근데 누가 더 많이 수축되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같다. 그냥 헷갈리니까 나중에 헷갈린단 말이야. 수축돼서 같아. 근데 비관성계에서 A 길이는 B 길이보다 크다. 다시 누가 보았을 때? B가 보았을 때 라고 해석해야 돼. B가 보았을 때 B가 보았을 때 그럼 여기다 써. 자기 자신의 길이 하나 집어넣어. 몇 집어넣을래? 아무 숫자나 집어넣어도 돼. 50 집어넣었어. 그래. 50 집어넣었어. 그런데 B가 보았을 때 얘 어떻게 보여? 무조건 속력이 똑같지 않으면 수축돼서 보여. 속력이 똑같지 않으면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 자기 자신이 정지이기 때문에 수축돼서 지든 멀어지든 진행 방향과 나란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서 보여? 수축돼서 보여. 다시 수축돼서 보여. 수축돼서 더 길대. 수축돼서 더 길대. 몇으로 잡을래? 70. 70. 그래, 70으로 잡았어. 그러면 수축돼서 길기 때문에 A가 본 자기 자신은 움직여 안 움직여? 그럼 수축되기 전 길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더 길어야 되겠지. A가 본 자기 자신의 길이는 더 길이니까 100이라고 잡는 거야. 네가 따라온 숫자에서 선생님이 하나만 더 체크해 준 거야. 알겠나요? 자기 자신이 보면 자기 자신의 길이가 제일 길어. 알겠나요? 고유 길이는 무조건 제일 길어. 숫자를 집어 넣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된대? 이제 첫 번째 문장으로 가보자. 수축된 길이는 어떻게 된대? 같대. 둘 다 움직이는데 수축돼서 보이는 길이가 같대. 둘 다 30으로 보인대. 둘 다 몇으로 보여? 30으로 보인대. 누가 보았을 때 기준으로? P가 보았을 때 기준으로는 다른 색깔로 가야 되는데 다른 색깔 썼어야 되는데. 다시 P가 관측할 때는 두 길이가 어떻게 된다고? 수축된 게 어떻게 된다고? 그러면은 B가 보았을 때 수축 안 됐고 A가 보았을 때 수축 안 된 건데 수축된 길이는 둘이 어떻게 된대? 같대. 그럼 얘가 볼 때는 어떻게 돼야 돼? 둘 다. 30 정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왜? 얘보다도 더 수축돼야 되는 거니까. 얘보다 작은 숫자면 아무거나 되는 거야. 이러면 A가 더 빠른 거예요? 그럼 A가 더 빠른 거죠. 수축이 더 많이 됐으니까. 자, 그러면 LA, LB는 뭘 물어보는 거야? 고유 길이야. 고유 길이는 자기 자신이 보았을 때 수축되기 전 길이를 뭐라고 하는 거야? 고유 길이야. 그럼 100대 50이니까 누가 더 길어? LA가 더 길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속력은 누가 더 빨랐어? 수축이 많이 된? A가 더 빠르다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A의 관성계에서 바라보면, A가 바라보면이라는 뜻이야. A의 관성계에서라는 거, A가 바라보면, A와 B 길이 차이는, A가 바라볼 때 자기 자신의 길이 얼마야? A와 B 길이 차이니까 자기 자신은 100이야. 자기 자신은 100이야. A가 바라볼 때 100이야. 그러면 LB는 50보다 어떻게 돼야 돼? 무조건 움직이니까 수축돼서 보여야 돼. 근데 얘보다는 수축 좀 덜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40 정도 잡을게, 그냥. 알겠어요? 수축은 됐으니까. 수축된 거 아무거나 잡아도 돼. 그러면 A와 B 길이, 잘못했다. A의 관성계에서 AB 길이 차이는 몇에서 몇 빼줘야 돼? 100에서 몇 빼줄 거야? 40 정도 빼주면 돼. 그러면 LA, LB는 고유 길이 차이야. 다시 무슨 차이야? 고유 길이 차이야. 100에서 몇 빼줘야 돼? 50.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야 돼? 더 커야 되겠네. 60이니까. 이게 디귿 비교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뭘로 잡아서 푸는 연습 하라고? 숫자 잡아서 푸는 연습 하셔야 돼요. 알겠나요? 근데 이 세팅에서 대소 비교 잘하고 누가 고유 길인지 판단하는 거 그것만 잘하시면 돼요. 자기가 그래서 무조건 제일 긴 거야. 알겠어요? 고유 길이야. 제일 긴 거.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연습하면서 길이 수축에 대한 어떤 고난도 문제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도 고난도는 아니야. 알겠어요? 숫자 세팅만 잘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숫자 세팅하는 연습 정도를 해보시는 거죠. 숫자 세팅이 어렵다. 그러면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하셔야지. 선생님하고 다이렉트로. 계속 물어봐줘야죠, 선생님이. 자, 그 다음에 얘는 문장이 길어서 어려워. 그리고 문제를 해석하는 방식을 니들이 잘 몰라서 어렵거든. 요 문제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파트 이제 넘어갈 거야. 알겠죠? 오늘 상대성 이론 끝낸다고 했다. 웬만한 문제들. 자, 그러면 A의 정지에 있는 관착자가 A에 대해서 정지해 있었고 B에 대해서도 정지해 있어. 고정된 거울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거울 철수가 보았을 때 A, B 다 고정돼 있다는 뜻을 여기서 지금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거든.
어? 왜? 자, 철수 바로 밑에 A가 있었고 거울도 여기 있었어. 그리고 걸린 시간을 시점을 하는데 철수 자 A, B를 나중에 물어본단 말이야. 다시 A와 B 사이 거리를 계속 물어본다고. A, B가 또 있잖아. A, B, B 사이를 물어보는데 철수가 일단 생각부터 해. 이거 봐, 여기 봐, 여기 봐. 철수가 모았을 때 A, B 길이 움직여 안 움직인다고 했어? 안 움직여. 안 움직이는 물체의 길이 무슨 길이야? 고유 길이야. 다시 철수가 본 AB 길이 적으셔도 돼요. 철수가 본 AB 길이는 무슨 길이라고? 무슨 길이라고? 고유 길이야. 그리고 이 고유 길이는 빛이 움직이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측정할 수가 있어. 알겠어요? 왜? 움직이지 않고 빛이 자기 자신이 측정한 걸로는 다 성립한다고 그랬었죠. 버독 시간. 알겠어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속력은 뭐가 움직여? C가 움직이고 왕복 시간이 T니까 거리를 측정할 때는 2분의 T를 곱해주셔야 T1을 곱해주셔야 돼요. 아직 T1이네. 이렇게 된다는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알겠어요? 수식으로 판단할 때. 자, 영희는 우주선을 타고 있었어. 영희는 뭘 타고 있었어? 우주선을 타고 있었어. 영희가 본 AB 길이는 수축돼서 보여요. AB는 우리가 보았을 땐 정지했지만 영희가 보았을 때는 움직여. 0.7C로 움직이고 수축된 길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0.7C. 0.7C에다가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가 때? T2래. 그럼 고유 길이가 수축됐으니까 고유가 더 길다고 했듯이 C 곱하기 2분의 T1이 커? 0.7C 곱하기 T2가 더 커? C 곱하기 T분의 여기 지금 등식이니까 얘가 고유 길이가 길다고 했잖아. 그러면 등식이니까 누가 더 길어야 돼? C 곱하기 2분의 T1 0.5CT1이 0.7CT2보다 더 길어야 되는 거야. 얘가 고유 길이라서. 이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럼 민수, 민희는 AB에 대해서 정지했어? 움직이고 있어? 문제 읽어봐. 민수, 민희는 AB에 대해서 정지했어? 움직이고 있어? 움직이죠. 정지죠, 정지. 아, 똑바로 둘 다 대답하면 어떻게 돼? 답이 둘 중 하나인데 둘 다 대답하면 어떻게 돼? 문제 좀 읽고. 정지. A의 정지에 있는 관측자 민수는 일정한 속도 0.c로 날아가는 우주선 A를 지나는 시각 T1을 측정하고 B의 정지에 있는 AB가 정지에 있었잖아. 우리가 보았을 때. 얘에 대해서 정지했고 얘에 대해서 정지했다는 얘기는 둘 다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AB에 대해서. 정지하고 있었지. 그럼 민수, 민희는 AB 길이에 대해서 고유 길이를 측정을 하는 거야. 다시 민수, 민희가 측정한 AB 길이는 정지에 있기 때문에 민수, 민희가 본 AB 길이는 무슨 길이야? 고유 길이라는 판단을 하셔야 돼요. 문제 변형까지 대비하려면. 알겠어요? 문해력을 기르세요. 특히 상대성 이론은 선생님하고 수업 다 같이 따라하면서 하는 게 너무 중요해. 알겠어요? 그냥 바로 풀지 마. 왜 고유 길이라고요? 민수, 민희에 대해서 AB 길이가 정지해 있다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문제 읽어봐. 민수, 민희에 대해서 AB 길이는 둘 다 정지해 있어. 고유 길이야. 고유 길이. 그러면 스쳐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T3고 몇 C로 스쳐 지나가? 0.3C로 스쳐 지나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거속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 그러면 몇 C로 움직이고 있었어? C로 움직였고 그때 걸린 시간은 몇이야? 3가 돼야 되겠지. 그럼 얘랑은 둘 다 고유 길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되고 얘는 어떻게 돼야 돼? 더 짧아야 돼. 알겠나요? 예. 여기까지가 문장 해석이고 여기까지 해석했으면 변형도 다 풀 수 있는 거야. 알겠나요? 이 해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답을 골라봐. 네, 5번이 답이라는 걸 고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해석이 중요한 거지 답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 자꾸. 알겠어요? 보기를 안 보고 해석까지 맞춰놓은 상태의 연습을 하셔야지만 문제가 변형돼도 답 구할 수 있어요.
해석의 기준을 잘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겠니?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그냥 문장이 긴 것뿐이야. 어떤 게 어려워? 28번 같은 거 어렵고요. 31번 같은 것도 어려운데 잠깐 쉬었다가 31번 풀고 나머지 패턴의 나머지 문제를 풀어볼게.